안녕하세요. 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예선전이 펼쳐졌었던 토요 경기에서는 대박은 아니지만 중고배당에 속출하면서 많은 강자들이 결승전 진출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 경기는 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의 경주가 많아서 평소 일요 경주보다는 좀 안정적인 경주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 일요 경주도 쉽게 짜진 편성에서 강자들이 또 고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이변이 발생되었다는 점은 필히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물론 재기량만 발휘해 나간다면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워낙 기복이 심한 선수들도 강자로 나서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각급별 결승전은 팝과 비법으로 좀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어느 한쪽에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부산 우승급 결승전하고 광명 우승급 결승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발급 결승전은 다소 좀 까다롭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특성급 결승전은 SS반 선수들인 인천하고 양승원이 타협하는 전략 나선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좀 쉽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오랜만에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배당을 안겨드렸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바로 부산 우승급 6경주였습니다. 저는 부산 우승급 6경주에서 양희천이 직전 회차처럼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최병길의 유성철, 최병길의 류근희를 공략하자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양희천이 타이밍 잡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최병길의 유성철로 마무리가 되면서 199.8배라는 초대박을 해설 방송에서 적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었던 것이 류근희가 4착에 머물렀었는데요. 류근희가 3차권까지 진입했었다면 3복승은 456.3배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최병길의 유성철이 아닌 최병길의 류근희로 들어왔다면 426.9배였었는데 좀 아쉬움을 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99.8배 대박을 적중할 수 있어서 매우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광명하고 교차가 되는 경기였었다면 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쉬웠어요. 혹시 방송을 보시고 적중하신 분들 계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선발급 집중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기입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범중, 워낙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도대체 믿음이 안 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타이밍 잡지 못했었고 금요일 때도 덮이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범중, 과연 금일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은 좋습니다. 과연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유현정, 최영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유현근, 김준의 협공에 김범중이 무너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범중, 타종부터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유현정이라든지 최영준을 직접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현정과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한데 김범중 또 긴 거리 나선다면 유현정도 취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정원열이 전일 아쉽게 3착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강축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경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원열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후차권은 참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박효진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최평주 부산팀 선수들이죠. 정원열도 대구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마크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평주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김민욱도 전일 타이밍을 재다가 오히려 부산팀 협공이 밀려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준빈을 믿었는데 김준빈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김민욱도 고전하고 말았어요. 금일 또다시 만났습니다. 김준빈을 과연 활에 나가면서 김민욱이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김준빈에게 태클 걸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타점 잡고 힘을 쓰면 김민욱이 몰고 와서 살짝 잡아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넘어서면 정성훈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전일 2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서한글이 결승 가지 못했습니다. 점수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서한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강축인 것 같습니다. 근데 1번, 6번, 7번이죠. 김경록, 이재봉, 백장문 중에서 과연 서한글의 뒷자리를 누가 물고 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한글이 파업을 철회하면서 비파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재봉과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만 서한글 인터뷰 보면 언제든지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경록과 백장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후착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취평 강자들입니다. 이응주, 배학성, 정덕이 주드로 각반에 나갈 수 있는 이주아가 과연 이들 상대로 2호와 협공 펼쳐 나가면서 동반 입상 가능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2호 결승전에서 제대로 제기랑 발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달아줘도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 취평이 많기 때문에 이주아가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좀 이응주나 배학성, 정덕이 쪽에 그 중에서도 충청권이죠. 정덕이나 배학성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범중 깝깝합니다. 제기랑 발에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연만큼은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훈련 판테론은 끝내줍니다. 김민수죠. 김민수하고 훈련하고 있는 김범중 조바심 때문에 경주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하지만 금일만큼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범중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준은 금정팀이죠. 비파업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협공이 가능하다면 유현정이라든지 최영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 5번, 7번 순으로 자리 잡거나 5번이 때려주고 1번, 7번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유현정도 충분히 내선 잡고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범중이 활약에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현정이 끌어내서 김범중이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이번 편성 경주가 제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1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때려도 되고 마크도 가능한 유현정이에요. 1번하고 5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쪽에 우선하시되 자칫 유현종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범중 서둘러서 경주를 이끌어 나갔다간 잡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종훈련 때 담선 안 왔었던 최영준입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 전일도 김범중의 뒷자리를 최영준이 막혀 나갔어요. 물론 김범중이 고전하다 보니까 최영준도 함께 힘든 경주가 됐었습니다만 마크는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5번, 1번하고 7번 두 차권인데 1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노려봐야죠. 왜냐하면 김범중이 서둘러서 경주 이끌어 나갔다간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유현근이 제기량을 발휘해 나간다면 유현근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현근이 가게 된다면 김준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범중의 선행을 유현근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거나 외선에서 김범중이 뒤늦게 날아오게 된다면 2사나 2일 경주권으로 유현근의 선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사, 2일 경주권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호하고 1,7입니다.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원열 전일 아쉽게 3차권에 만족했습니다. 2차권만 들이댔었다라면 어떻게든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결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원열.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원열 강축으로 나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만큼은 파업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열이 견제당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산팀 박효진과 최평주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정원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는 있죠. 이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대구팀 선수들이 과거 또 부산팀하고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친분을 과시해 나갔었다는 점에서 3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최평주가 막혀 나간다면 타협점은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효진이 힘을 쓰고 최평주가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은데 박효진 버티기보다는 최평주 마크 쪽이 좀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 쪽에
4번하고 7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3번이 땡겨주죠. 4번이 몰고 갑니다.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뭐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도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47하고 43이에요. 47하고 43 경주권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얼마 전에 박효진이 짧게 가져가면서 머리를 쳤었는데 전일도 부산팀이 협공 펼쳐나가면서 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일도 박효진과 최평주가 연합 펼쳐나간다면 정언열이 자칫 한기봉으로 타겟을 잘못 선정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강민도 연인틀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박효진이 몰고 가고 최평주가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4번 넘어가는 거 견제 나간다면 3번이 또다시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7하고 32죠. 37하고 32는 정언열이 한기봉을 타겟으로 했을 경우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37과 32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정언열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팀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4번과 7번 쪽에 4번과 3번 차선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욱이 전일 부산팀 협공에 밀려나면서 결국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뒤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뒤에서 나오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김준민을 믿었었죠. 김준민이 부산팀 선수들의 협공을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시속도 빠르지 않았었는데 김준민이 넘어서질 못했어요. 김민욱이 좀 더 빠른 판단을 했었다면 김준민을 좀 먼저 넘어섰을 것 같은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욱, 결승 가야 되는 상황에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민욱이라는 점에서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직접 힘을 쓰느냐 다시금 김준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김준빈이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민욱이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욱의 뒷자리는 5번 정성은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전략적인 타협점인 것 같아요. 뭐 김민욱이 연합을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김규봉하고 최근 들어서 뭐 김해팀 젊은 선수들이 박영범과 함께 훈련하면서 좀 비합적으로 좀 많이 돌아선 경향이 있어요. 김준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가고 시속감만 좋다면 굳이 정성은까지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1번,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성은 쫓아가게 된다면야 7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과 1번인 것 같습니다. 때릴 선수는 김준빈이에요. 몰고 갈 선수는 김민욱인데 후미끌어서 외선에서 저직 타임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김민욱이 챙겨 나갈 만한 선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성원이 막혀 나간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투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 7번과 1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고, 7번과 5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러한 점 말씀드리면서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뭐 김민우 강자로 나서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준민을 좀 얕봤을 경우 김준민이 때려서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남태희가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정성원이 뒤늦게 날라오게 된다면 1호하고 1-3이죠. 1-3하고 1호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욱 인정해야 됩니다. 7호와 7 두 차권 안에서 7번과 1번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서한글이 2차권 진입했습니다만 점수가 안 됐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서한글. 하지만 뭐 전반적인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서한글을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 좋은 김경록 전일 부산팀 협공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2차권 이재복은 아쉬웠었고 백장문도 착순권 진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한글이 과연 1번, 6번, 7번 중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서한글이 파업을 했다가 파업 철회하면서 청주팀으로 분리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한글이 지금 비파업 쪽에 가담해서 훈련하고 비파업 쪽으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 인터뷰 내용 보면 얼마든지 파업 선수들과도 호흡 맞춰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경록, 백장문과도 협공이 가능하고 비파업 선수인 이재봉과도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한글이 과연 어떤 작전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 서한글이 좀 비파업 쪽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재봉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마크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끌어내서 받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이 일요경제 강한 이재봉이라는 점에서 서한글이 눈 딱 감고 이재봉 챙겨주면 쫓아갑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쪽에 비파업 완승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서한글이 냉정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봉 외에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인데 서한글 입장에서는 작전 펼쳐 나가기가 뭐 이재봉을 완벽하게 초반부터 챙겨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죠. 힘듭니다. 아무래도 완급 조절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서한글이 과연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 누굴 뒤에다 붙일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백정문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득점면에서 뭐 김경록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서한글이 김경록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힘든 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백정문은 빼앗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과 7번을 차선책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뭐 비파업 쪽이기 때문에 일요경제 강한 이재봉과의 협공을 전 개인적으로 우선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6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2번과 7번을 차선책으로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주아가 뭐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결승전 선전 펼쳐 나가고 있는 이주아라는 점에서 과연 수도권 선배입니다. 수도권 선수인 이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이죠. 여기에 뭐 정덕이, 배학성, 이응주 직선 취입발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호 활약에 나가면서 뭐 김창수 활약에 나가면서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마크 취 선수들끼리 서로 싸울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뭐 작전 전개상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주아가 끝까지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이주아가 후미를 누구를 두고 경제 주도권 펼쳐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호는 달려도 결승전에서 항상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호, 답답합니다.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호보다는 이응주, 배학성, 정덕이의 협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가장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덕이 비록 뭐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을,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4번인 것 같아요. 7번하고 4번 쪽에 7번, 4번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금요경주 때 배학성을 달았어요. 전일도 직선에서 이응주 여유있게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었던 배학성, 일단 발주대 위치가 좋아요. 그 점 때문에 뭐 초반부터 또는 타종전으로 이주아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만큼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4하고 7-3이에요. 7-4하고 7-3 두 차권 중에서 7번과 4번 쪽에 전 7번과 4번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아가 자칫 이호하고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내선에서 갇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정덕이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빼앗아서 직선 취입발도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덕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덕이가 가면 배학성이 가죠. 정덕이가 가면 초반부터 막혀 나갈 수 있는 이응주, 우수 강급자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4-3하고 4-1입니다. 4-3하고 4-1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분위기상 이주아가 경제 중심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복싱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기 때문에 7-4하고 7-3경주권, 그 중에서도 7번과 4번 정덕이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7-4 먼저 7-3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PC와 핸드폰으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